1억 2,800까지 전세가 가능한 물건이니까 1억 초반에 받아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풀피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당연히 1억 4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전세 사기 물건들에 대한 기피 현상, 오피스텔에 대한 기피 현상이 혼합이 돼서 24% 가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제가 했던 컨텐츠가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임장도 가보고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현장에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품으로 물건을 찾고 가격 조사를 해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임장 컨텐츠에는 앞절차가 생략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물건을 찾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스피드옥션에서 물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져온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이 물건이 왜 메리트가 있는지 그 근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 검색할 때 지역, 가격 이런 걸로만 나누진 않고요. 특수 물건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봅니다. 보시면 이제 스피드옥션 메인 페이지에 경매 검색으로 가시고요. 특수 물건이라고 해서 이걸 선택을 딱 하시면 특수 권리에 속하는 빨간 글씨들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모두가 권리 분석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그냥 넘어오는 빨간 글씨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공동담보라든지 관련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빨간 글씨이지만 우리랑 상관이 없는 빨간 글씨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랑 상관없는 빨간 글씨들은 또 경쟁이 그렇게 낮아지진 않다 보니까 저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빨간 글씨를 필터해서 봅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상이 없으면 입찰을 하고요. 이상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하실 때는 가격이 어쨌든 떨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파트를 보실 때는 유찰 횟수를 1에서 2회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유찰이 2번, 3번까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3번 이 사이로 봅니다. 2번에서 3번 유찰된 거. 저는 3번 유찰된 걸 볼 때는 2번 유찰된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전략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그 물건의 시세가 훨씬 더 높아야겠죠. 2번 유찰된 가격의 최저가보다. 여러분들이 찾으실 땐 유찰 횟수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눈으로 봤을 때 판별이 안 되는 빨간 글씨도 있거든요. 판별이 안 되면 입찰을 결국 못 합니다. 100% 안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거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경매 신청을 했는지만 보면 소멸이 되거나 그냥 유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중에 배당 요구한 세입자가 있는 물건에 입찰을 참여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물건에 입찰하는 투자금, 입찰할 때 들어가는 내 투자금이 4천만 원 이내로 하고 싶어 하면은 최대값은 그거의 8배수, 최소값은 3배수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4천만 원 투자금이 있으면 최소값은 1억 2천이고 최대값은 8배인 3억 2천 정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2에서 3회 해놓고 감정가 기준으로 1억 2천에 3억 2천 정도로 해놓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역을 먼저 필터해서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나 일산 물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좀 보려고 합니다. 권리 분석 안전한 걸로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는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빼면 5손가락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2번에서 3번 유찰된 거를 검색해보니까 권리 분석상 안전한 물건인 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 중에 이 편백나무 타운하우스, 요거는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이 반값이 돼 있긴 하지만 반값 가격에 받아도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권성구 세지로 2층에 있는 요 물건 13평짜리 요 물건이 유일하게 권리 분석상 하자가 없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시세조사만 잘해서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감정가 2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을 찾으면 되고, 지금 전체 물건 중에 딱 하나만 권리 분석 이상 없는 게 유찰 2번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수원 쪽에서는 90% 이상의 물건은 한 번 유찰됐을 때 다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 물건 또한 2번 유찰이 되기는 했으나 분명히 나중에 보신 분들이 1억 4,500을 넘겨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에 들어갈 땐 1억 4,500 이상으로 입찰할 생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시세가 한 1억 후반 정도는 잡혀야겠죠. 그래야 1억 4,500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해온 물건을 한번 보면서 물건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사항들을 살펴보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물건은 서울시 구로에 있는 물건입니다. 2억 7,400 감정된 물건이 2번 유찰이 돼서 1억 7,536만 원이 됐습니다. 8평 정도면 2억 초반 정도는 매매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 7,500이 메리트 있는 가격인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구로라는 동네도 제가 조사를 해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준신축급에 방 2개짜리는 2억이 훌쩍 넘어가는 동네입니다. 화곡동이나 양천구 이런 데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은 동네예요. 여기에 선순위 전세권이 잡혀있는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자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돈을 받든 못 받든 소멸이 되는 전세권이 되게 됩니다. 권리 분석은 해결이 됐고, 위치를 한번 볼게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단순히 역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A급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지어진 신축급 다세대 주택이고, 보시면 엘리베이터 표시 있고요. 202호가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방이 좌우측에 하나씩, 작은 방 하나, 안방 하나,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방 3개는 돼야지 거래가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 지역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 2개짜리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 빌라에 대한 희소성이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서울 지역에 지금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안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면 이제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분양 가격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땅값이나 건자재값, 인건비 다 올라 있죠. 건설사가 지어서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인 거를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거래를 한번 볼게요. 분양된 가격인 것 같습니다. 2억 7,500에 분양을 했었고, 그래서 감정가가 분양 가격 기준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억 후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전세 가격을 보니까 비슷한 가격으로 된 거 보니까 미분양된 거를 전세로 임시로 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전세가를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 보증보험 될 수 있는 한도를 체크해보면 되겠죠. 공시가격 알림이 들어오셔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호의 공시가격은 1억 7,300입니다. 저희 최저가가 거의 1억 7,500으로 거의 공시가랑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전세가보다 26%나 저렴하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26%를 더 올렸어도 그게 전세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전세 가격보다 매매가가 갭이 보통은 3, 4천은 붙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한도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볼게요. 1억 7,300에 126%를 하면 2억 1,700입니다. 2억 4천, 5천의 전세 실거래가 찍혀 있었죠. 그분들은 보증보험이 안 되게 들어온 겁니다. 2억 4천, 5천에 전세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세 맞출 수 있는 가격은 2억 1,700.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더라도 그걸 월세로 환산해야지 보증보험이 됩니다. 2억 1,700까지 전세가 가능한 물건이다. 그 물건이 지금 1억 7,500까지 내려와 있다.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고 신축이고 방 2개고 여기랑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초중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주변에 상권까지 갖추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돌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2억 1,700까지 전세에 맞출 수 있는 물건인데 이거 매매 얼마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면 2억 5천에서 6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선순위 전세권이란 빨간 글씨가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낮을 수 있다. 1억대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제 예상은 2억 초반 정도, 2억 1,000이 안 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다음 물건 또 볼게요. 22타경의 524909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건 번호 부를 때부터 느낌이 와야 됩니다. 22타경이에요. 경매로 넘어간 게 22년도 3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물건이 지금까지 낙찰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거고요.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보류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됐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천시 미추홀구입니다. 권리 분석이 문제가 없는데 2억 2,800 감정된 게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 5,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감정가의 24%예요. 다주택자이시고 보유할 수 있는 분들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2억짜리가 5,400까지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보다도 더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걱정되는 건 이분의 보증금이 8천만 원이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거고 그마저도 해당이 안 되면 8천만 원을 다 날리시는 분이에요. 명도의 저항이 좀 예상이 되죠. 우리 졸업생분은 또 명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명도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이분이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라도 받는지 아니면 싹 다 날리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저당 날짜가 2017년도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해당되는 그 한도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2017년 여기에 걸리죠. 인천광역시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인천도 과밀억제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 8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2,700 딱 8천만 원 이시기 때문에 2,700은 먼저 배당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5,300만 원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저당도 다 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700만 받으셔야 된다. 어쨌든 받을 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라든지 합의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진 않으실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대항력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피스텔로 돼 있긴 하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 다만 주의하실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지만 같은 사건 번호로 물건이 5개가 쪼개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5개가 다 낙찰이 되고 잔금 납부될 때까지는 배당 기일이 안 잡혀요. 지금 먼저 잔금 납부하신 분들 있죠. 앞에서 제3자가 받은 이 물건은 24년 8월부터 배당 기일이 안 잡혀서 이 세입자 못 내보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머지 3개 물건이 아직 낙찰이 안 됐거든요. 우리 물건도 낙찰이 됐지만 나머지 2개 물건이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되거나 또는 다른 물건들에서 잔금 납부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 것도 배당 기일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배당 기일이라는 건 모든 물건에 낙찰이 되고 잔금 납부가 끝나야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배당 기일이 잡혀요. 그래서 내 것만 낙찰이 됐다고 해서 잔금 납부가 됐다고 해서 배당 기일이 먼저 잡히진 않습니다. 왜냐면 세입자분들이 2,700만 원 받으시잖아요. 배당 기일이 잡혀야 받으시거든요. 그 전에는 이사를 안 나가실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빨간 글씨로 임차인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의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신고서 제출은 우리 물건 번호가 아니라 다른 물건의 세입
세입자분이 신고를 하신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임차인분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1, 2, 3, 4, 5 모든 물건에 이 빨간 글씨가 들어가요. 우리 세입자가 아닌 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서류 송달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선 매수 신고한 임차인분의 앞에 성이 나옵니다. 우리 세입자랑 성씨가 달라요. 그러니까 5개 호실 중에 다른 세입자분이 신고를 하신 거죠. 이런 전세 사기 물건들은 서류 송달 내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을 하거든요. 우선 매수 하면 근데 하씨죠. 우리 세입자는 하씨가 아니라 최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자는 아니라는 걸 여기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입찰을 해도 세입자분이 우선 매수 신고는 일단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을 한번 알아볼 텐데 온나라 지도를 눌러보시면 일단 매매 거래는 없습니다. 전월세 가격을 보면 같은 평수로 전세가 1억 3,300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2,500에 75, 반전세가 1억 3천에 월세 10만원, 전차가 7,800만원이거든요. 그때도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이 7,800만원의 낙찰을 받더라도 투자금이 5천만원 정도가 불려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월세 10만원을 더 받아요. 1억 3천이 아마 보증보험 한도에 걸릴 거예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물건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알림이가 아니라 홈택스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숭이동에 18538 검색을 하면 우리 단지 이름이 나오죠. 아름타워. 우리 호실이 503호. 요거 두 개의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곱한 뒤에 거기에 126%를 곱하시면 돼요. 1억 2,800까지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입니다. 1억 2,800까지 전세가 가능한 물건이니까 1억 초반에 받아도 한 1,500만원 정도는 풀피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당연히 1억 4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전세 사기 물건들에 대한 기피 현상, 인천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느낌, 오피스텔에 대한 기피 현상이 혼합이 돼서 24% 가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일지라도 전세가보다 훨씬 싸게 받는 거는 무조건 메리트가 있겠죠. 선순위 전세권이 포함되어 있지만 없어지는 선순위 전세권인 물건 하나, 그리고 기피 현상 때문에 24%까지 떨어진 물건도 제가 추천을 직접 해드렸는데 바로 입찰장에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변 공인중개사분께 얼마에 매도가 되는지, 전세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를 한 뒤에 입찰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품은 언제까지나 손품일 뿐이고 이게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조사해서 입찰까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규교육과정 6주 동안에 스스로 물건을 찾아서 물건 검색,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명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연습할 수 있게 저희가 트레이닝을 당연히 해드리고요. 마지막 주차에 조사했던 물건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30개 정도 리스트를 추려가지고 물건 추천 기수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 물건은 제가 간단한 손품 조사와 권리 분석이 끝난 물건들로 리스트를 추려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6주를 교육을 듣고 나시면 전화 조사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천해준 물건을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안정감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물건 리스트 중에 많은 낙찰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건 추천을 보내드리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실 수 있어야 경매라는 게 반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규 교육 과정에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